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어제 첫 시간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던 첫 시간 다음에 오늘은 CS 개론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에 대한 그 문제풀이에 대한 키워드 또는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CS 개론 11번 문제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다음 중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요, 구전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몇 가지를 좀 정의를 하셔야겠죠. 일단은 기업이 만들어낸 구전은 고객 입장에선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공식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기업과 고객 사이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겠죠. 자, 그렇다 보면 원래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고객 사이에 주고받는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 대면 상황에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전, 그리고 결정적인 거 비공식적 교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으셔야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1번 문제에서 쭉 지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공식적으로 교환한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얘가 틀린 문제가 됩니다. 공식적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만들어낸 구조는 고객은 잘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정답이 결국은 1번. 저 공식적이라는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이라는 말 자체가 오답을 만드는 결정적 키워드가 됩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데이와 랜던, 누군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 반응 중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기본적으로 고객은 불만을 표시한다, 불만을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공적 반응, 사적 반응, 그리고 원칙은 무반응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이렇다면 결국 이제 사적 반응을 물어보는 관점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환. 누구한테 요구하죠? 기업한테 요구하죠. 이건 공적이죠. 소송. 이거 누구한테 하죠? 이것도 기업 이외에 다른 곳에 법에 호소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공적 반응입니다. 구매 중단. 잘 보면 구매 중단 누가 하죠? 그죠? 이거 고객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반응에 해당할 겁니다. 환불 조치 요구. 자, 이것도 기업한테 요구하게 돼 있죠. 다섯 번째, 소비자단체 고발. 이것도 공공기관에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사적 반응이라고 보면 정답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3번 구매 중단이라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의 분류에서 중간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중간 고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동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동료는 어디 들어가 있죠? 그죠? 동료는 프로세스적 관점이나 가치 체계 기준으로 한 관점을 다 보시더라도 내부 고객, 가치 생산 고객에 포함되죠. 상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 소매상, 이건 뭘까요? 그렇죠. 소매상, 도소매업.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 또는 가치 전달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하 직원, 아까 1번, 2번과 동일하게 내부 고객, 그 다음에 가치 생산 고객에 들어가겠죠. 최종 고객, 엔드 유저라고 부르겠죠. 이 사람 뭐예요? 외부 고객이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답은 3번 소매상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 유형은 누굽니까? 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에 답이 나왔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 보세요. 자기가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본다면 이건 결국 누굴까요? 문제에서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이 양반이. 돈을 안 내는데 이걸 사게끔 만드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의사 결정 고객이 되겠죠. 의사 결정 고객 4번이겠네요. 기본적으로 보면. 직접 고객은 뭐죠? 네, 제공자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직접 고객. 간접 고객은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로 자동차를 살 경우에 최종 소비자는 일반인이 되지만 자동차 영업사원이 공급하여 판매할 때는 자동차 구매자는 간접 고객이 됩니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간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이꼬르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고객이라 부릅니다. 한계 고객 누굽니까? 디마케팅의 대상자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죠. 의견 선도 고객,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 평판, 심사, 모니터링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15번 문제. 다음 보기 중 그레고리 스톤, 자, 이 학자의 고객 분류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해당 고객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골라내십시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가지죠. 경제적 고객, 내가 들어가는 돈보다 얻는 게 더 크면 만족하는 사람들이겠죠, 쉽게. 윤리적 고객, 기업이 조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난 이 회사 안 사, 이 회사 거 안 사,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나한테 맞춤형으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걸 해주게 되면 난 충분히 이 기업과 거래할 의사가 있습니다. 개인적 고객. 자, 편의적 고객,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다면 이 사람들은 뭐와 마저 할 수 있다? 네, 추가적인 금액 부담까지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가지 유형이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가, 편의적 고객 맞는 내용이죠. 나 윤리적 고객 맞죠. 신뢰적 고객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어요. 감정적 고객 얘도 맞지가 않죠. 개인적 고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죠. 지금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중에 뭐만 빠져 있어요? 경제적 고객만 빼놓고 가와 나와 마까지가 답이 됩니다. 자, 결국 답은 2번 가나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결국 소비자는 돈을 내는 것 대비 돌아오는 것에 돈보다 훨씬 커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대량 구매 후 소량 구매한다. 이거는 좀 말의 어폐상 애초에 좀 맞지가 않죠.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 위험성을 떨구기 위해선 일단 하나를 구매해 본 다음에 만족하면 대량 구매하려 하겠죠. 이건 특히나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답이 있겠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보면 정답은 결국은 1번 문제가 될 겁니다. 대량 구매 후 소량 구매를 한다. 17번. 다음 보기의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인구 통계적 정보 중에서 프로필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프로필 정보. 조금 시쳇말이긴 합니다만 프로필 정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죠. 호구 조사하는 거. 호구 조사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기본적으로. 답이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호구 조사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름. 맞나요? 이름? 그죠? 이름 맞죠? 직장? 얘도 맞아요. 세 번째,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소득 수준. 구매력 정보에 들어가 있죠.
전화번호, 그죠? 이건 호구조사에 해당하죠. 프로필 정보예요. 고객 평생 가치는 계약 정보에 들어가 있죠. 결국은 가와 나와 라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3번 가나라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고객 프로필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구조사라고 나누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요. MBTI에 대한 거는 뭐 끊임없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보기를 일단 좀 볼까요? 육감 내지 영감, 미래지향적, 바로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육감 내지 영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이것만 갖고도 답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럼 뭐예요? 답은 직관형이 됩니다. 직관형. 그렇죠. 직관형. 감정형은 어떤 키워드를 보셔야죠? 사람과의 관계. 감성형이라는 건 저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감각형이라고 하는 건 오감의 의존, 그죠? 오감의 의존,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 판단형이라고 하는 거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 문제도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19번. 다음 중 고객관계 관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뭡니까? CRM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갖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아니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관점을 좀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문제가 서술돼서 나오는 문제는 잘 보시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다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럴 수 있겠다. 근데 4번 좀 보세요. 서비스가 아닌 가격을 통해 구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저희 CS 관리사 내용 중에 서비스를 뒤에다 놓고 가격을 선두에다 놔가지고 뭔가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요, 거의 언급되는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를 갖고 구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말이 뒤바뀌어야 되는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고객관계관리 등장 배경 중 시장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저희 교재에서 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몇 번 나왔었는데요. 저희 교재에는 언급된 적이 없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변화가 아닌 걸 찾아내라라는 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활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은요, 고객의 변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의 변화. 그래서 위에 있는 네 가지는 다 시장의 변화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 네 가지 이외에 고객의 협상력 증가라는 것도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답을 외우는 순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는 문제와 답을 좀 외우시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보시면 다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오늘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10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2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